그래, 힘들었구나. 시험 기간이었다. 평소 사이가 좋던 도식이와 은호가 싸움이 붙었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잘 정리해서 갈등은 곧 무마되었지만 다음날 두 친구는 또 싸움 직전까지 가고 말았다. 상황이 반복되자 두 친구는 시험 기간 중이지만 상담실을 찾았다. 도식이와 은호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데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싸우게 된다고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다.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싫고 시험 때마다 싸워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싫다고 했다. 나는 상담하는 내내 두 친구가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것을 보았고 간단한 심리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예상대로 두 친구 모두 불안 지수가 매우 높게 나왔다. 시험 기간이라서 불안 지수가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어서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려 했다. 대화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도식이는 지난 시험에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께 심하게 야단을 맞았고 은호는 성적이 급상승해서 부모님께 칭찬을 아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언뜻 들으면 상반된 상황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사실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도식이는 이번 시험을 잘 봐서 부모님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고 은호는 이번에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친구 모두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착한 아들이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특히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갈등하고 싸우게 된 것이다. 더구나 가장 막역한 친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심지어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된 것이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요다라는 인물이 공포는 분노를 낳는다는 명대사를 남긴다. 청소년들의 분노는 공포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공포는 분리불안일 때에 극대화가 된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 그 중에서도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아직 헤어지는 데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모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믿어왔기 때문이다. 입시공화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시험을 못 보면 부모님을 실망시킬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공식을 마음에 새겨놓고는 견디다 못해 결국엔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적어도 행동하는 동안은 부모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본능은 알기 때문이다. 시험 불안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말이 잘 통하는 것이 시험 불안에 어떤 영향을 주며 또 그 영향은 성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설문이었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녀는 시험 불안이 낮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험 불안이 높았다. 그런데 어머니의 경우는 좀 달랐다.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건 원활하지가 않건 자녀의 시험 불안에 별 영향을 미치지가 않았다. 다만 대화의 시간이 영향을 미쳤다. 시험 준비 기간 중에 어머니와 자녀가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시험 불안이 증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머니와 자녀가 말이 잘 통하건 잘 통하지가 않건 상관이 없이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시험 때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자녀가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려면 어머니가 시험에 대해서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녀는 엄마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칭찬과 격려도 그래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다른 통계를 검토하면서 시험 불안을 낮추려면 시험이 끝난 후에 나누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험 결과에 집착하는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효과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성적이 올랐을 경우 결과도 기쁘지만 그동안 노력하는 과정이 더 기뻤다고 얘기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너라고.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 쉬엄쉬엄 하라고 말해준다. 이는 너무 경직되어 시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시험을 대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사실 시험은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유연하게 잘 사는 법을 살기 위한 하나의 연습이지 않은가.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먼저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설령 그것이 불성실한 태도의 결과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친구의 상한 마음을 다독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시험 때만 되면 평소보다 인터넷 게임에 더 몰두하는 자녀들이 있다. 그것은 게임 중독일 수도 있지만 시험 불안이 너무 커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동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 때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시험 때문에 많이 불안하구나 생각했어.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지?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길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친 격려나 위로는 자녀로선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성적이 떨어져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성적 때문에 네가 풀이 죽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행여 이 성적 갖고 어디 갈래?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같은 말은 금물이다. 이미 자녀는 스스로에게 이 같은 말을 수없이 했을 것이다. 오히려 부모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말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자녀를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이 과연 우리 아들, 딸에게 나쁘기만 한 것인지를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물론 정답이나 매뉴얼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다 보면 자녀의 불안은 조금씩 낮아지고 더불어 행동화도 가라앉고 현명하게 앞날을 고민할 수 있게 된다. 행동화를 멈추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여기서 사랑이란 기다림과 동의어이며 네가 어떤 모습이건 네가 뒤돌아볼 때 나는 거기에 늘 서 있겠다라는 의미이다.